사랑의 여러분들, 랑하, 사라사라, 사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배설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노폐물이 배설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가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요, 우리 배설에 대해서 배웠었죠? 배설을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세포호흡을 이용을 하면요, 노폐물이 나온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세포호흡의 노폐물이라고 하면, 이제 포도당을 분해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랑 이제 물, 그 정도가 돼야지 정상인데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구성 요소가 질소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암모니아를 낸다고 했죠. 자, 그럼 볼까요? 요 암모니아가 나오는데요. 암모니아는 우리 몸에서 독성을 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간에서 독성이 조금 더 적은 형태인 요소로 변환되고 그 이후에 요소가 콩팥에 들어가서 오줌의 형태로 배설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콩팥에서 오줌이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오줌은요,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갔다가 요도로 빠져나간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요. 추가적으로, 자, 우리가, 어, 지금 요 부분이 바로 콩팥이 되는 건데요. 콩팥에는요, 지금 보면 콩팥 동맥이 피를 콩팥으로 넣고 있고 콩팥 정맥으로 피가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콩팥 동맥의 끝을 볼게요. 지금 보면 안에 모세혈관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특히 이 네프론 얘기를 했었죠. 네프론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구체가 들어있죠. 콩팥은요, 좀 빨간색을 띄어요. 그 이유는 안에 모세혈관이 되게 많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 네프론 먼저 볼까요? 자, 네프론은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했었죠. 즉, 우리가 세포 같은 경우에는요,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인 기본 단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네프론은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 단위니까, 콩팥의 기능적인 기본 단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 더 적어볼까요? 다 같은 말입니다. 콩팥의 기능적인 기본 단위이다. 자, 콩팥의 기능적인 기본 단위가 바로 네프론이라고 했는데요. 자, 네프론에 뭐뭐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봐봅시다. 아이고. 자, 다시 한번 봐보면요. 자, 네프론은요, 먼저 모세혈관이 가득가득 뭉쳐있는 이 사구체, 여기 모세혈관이 막 이렇게 뭉쳐있는 게 사구체라고 했죠. 이 사구체와 모세혈관을 감싸고 있는 보먼주머니, 그리고 이 모세혈관을 감싼 보먼주머니랑 연결이 되어 있는 세뇨관이 있어요. 세뇨관은 쭉 이렇게 연결돼서 밑에 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마지막에 여러 세뇨관들이 모여있는 집합관과 연결이 돼서요. 오줌이 쭉 나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집합관이라고 했고요. 이 집합관으로 모인 오줌들은 어디로 모이냐면요. 쭉쭉쭉 지금 보시면 네프론이 여기 있으니까 집합관이 이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네프론이 있고 여기도 네프론이 있을 테니까 집합관들이 다 이쪽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보이나요? 자, 다시 자, 네프론들이요. 여기에도 다 네프론들이 있어요. 그러면 세뇨관을 통해서 오줌이 모인 다음에 여러 갈래의 집합관으로 모이겠죠. 그럼 집합관들은 다 이쪽 방향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줌이 콩팥의 중앙부에 모이겠죠. 이 콩팥의 중앙부, 이 부위를 뭐라고 하냐면요. 콩팥 깔때기라고 얘기해요. 콩팥 깔때기다. 이 콩팥 깔때기에 오줌이 모이게 되고요. 자, 다시. 처음에 사구체에서 혈액이 있었는데요.
이 혈액이요, 보먼 주머니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오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뇨관을 타고 오줌이 가다가 나중에 집합관으로 모이고, 집합관은요, 이 콩팥 깔때기 주변에서 하나로 모인 다음에 결국에 연결되는 곳이 어디냐면 오줌관입니다. 오줌관을 지나고 나면 방광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요도를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배설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나요? 자, 요렇게 오줌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럼 오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184쪽을 펼쳐주세요. 자, 184쪽을 펼칠 건데요. 자, 184쪽에 보시면요. 사실 오줌을 만드는 과정은요. 총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요. 첫 번째 과정은요. 바로 이겁니다. 여과라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 과정은 재흡수, 세 번째 과정은 분비. 이렇게 3가지 과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뭘 배워볼 거냐면요. 오줌의 생성 과정을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줌의 생성 과정은요. 크게 3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여과, 재흡수, 분비라고 했어요. 자, 일단 오줌이 어디서 왔냐? 우리 혈액을 걸러서 오줌이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럼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액은요? 콩팥 동맥이에요. 자, 콩팥 동맥을 먼저 그려볼게요. 콩팥 동맥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자, 보시면요. 선생님이 이거를 지금 모식적으로 표현할 거거든요. 그림으로 간단히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이쪽 부분이 콩팥 동맥인데요. 여기에 꼬불꼬불하게 꼬여있는 사구체를 한번 좀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구체를 받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구체를 받치고 있는 게 보먼 주머니죠. 자, 보먼 주머니를 선생님이 한번 표시를 해볼 거고요. 이 보먼 주머니를 따라서 길게 있는 게 바로 세뇨관이죠. 자, 세뇨관을 그려줄 거고요. 자, 아까 그렸었던 요 모세혈관 있죠? 모세혈관을 결국에는 빠져나가는 이제 콩팥 정맥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까지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이쪽 부분은요. 콩팥으로 들어오는 곳이니까 콩팥 동맥이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뭉쳐놓은 부분 있죠? 이 부분은요, 선생님이 사구체를 간단하게 표현해 본 거예요. 그러면 요 주머니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보먼 주머니라고 할 수 있고요. 요렇게 흘러가는 요 길은요, 뭐냐면 세뇨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콩팥 동맥에서 사구체 지난 다음에 다시 쭉 콩팥으로 나가는 거니까 여기는 콩팥 정맥이 되겠네요. 자, 보시면요. 피는요. 지금 이쪽으로 들어와서 여기 콩팥 정맥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면 사구체에서 피에서요. 오줌이 걸러지거든요. 그걸 보먼 주머니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먼 주머니가 받아주면 오줌은요. 요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줌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과정은요. 여과입니다. 이 여과는요.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피가 오줌으로 바뀌는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여과의 과정입니다. 자, 보시면요. 일단 이 콩팥 동맥에 들어오는 피에는요. 무엇이 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콩팥 동맥에 있는 피는요. 자, 일단 피의 대부분은 물, 혈장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너무 두껍다. 얇은 걸로 쓸게요. 콩팥 동맥에 있는 자, 피의 성분은요. 물이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소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인 포도당을 흡수했었죠. 그 포도당이랑 그리고 단백질의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 요거 다 우리 소장의 융털에서 모세혈관으로 흡수를 했었어요. 그리고 무기염류도 일부 녹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노폐물도 녹아 있겠죠. 자, 질소 노폐물이 이제 요소의 형태로 바뀐 상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피에는요, 적혈구는 혈구들 있죠?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 몸에서 일구는 단백질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몸의 일꾼인 단백질들이 녹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구체는 이제 모세혈관이요, 아주 이렇게 막 뭉쳐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내부의 압력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가 호흡할 때도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공기가 이동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구체의 압력이 높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액체들은요,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구체의 압력이 높고 보먼 주머니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액체가 보먼 주머니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여과라고 부릅니다. 자, 여과가 일어나는 이유는 사구체의 높은 압력이 보먼 주머니보다 압력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압력 차에 의해서 여과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무엇이 여과되는지 볼게요. 지금 여과된 자, 보먼 주머니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는 이걸 오줌이라고 부르거든요. 처음으로 오줌으로 걸러진 용액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원료라고 불러요. 우리 원재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그 원이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원료에는요, 무엇이 있냐면요. 일단 오줌의 기본은 물이죠. 물이 여과되고요. 또 크기가 작은 것들은 다 여과된다고 보시면 돼요. 포도당 크기 작고요. 아미노산 크기 작습니다. 무기염료도 크기가 작아요. 노폐물도 당연히 크기가 작겠죠. 여기서 말하는 노폐물은 요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적혈구, 단백질은요, 일단 덩치가 너무 크고요. 적혈구도 세포 하나이기 때문에 덩치가 꽤 커요. 그래서요, 얘네들은 여과될 수 없어요. 덩치가 큰 애들은 여과되지 못하고 덩치가 작은 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노폐물 이런 것들이 바로 원료에 이제 녹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지금 어디까지 배웠냐면 자, 여기 보시면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빠져나오는 여과에 대해서 배웠죠. 그럼 이제 세뇨관으로 이 원료가 이동할 텐데요. 세뇨관으로 내려가는 과정이 있고요. 올라가는 과정이 있어요. 내려가는 과정과 올라가는 과정을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제 화살표 방향이 반대로 가게 됩니다. 화살표 방향이 이쪽으로 가게 돼요. 자, 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재흡수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요. 흡수라는 말은 우리 몸 안으로 빨아들인다는 말이죠. 자, 재흡수가 뭐냐면요. 지금 세뇨관을 지나가는 건 결국 다 몸 밖으로 빠져나갈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모세혈관에 있는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몸 안에 끊임없이 순환계를 통해 돈다는 소리예요. 자, 잠깐 앞으로 가서 교과서를 보면요. 지금 세뇨관 주변에 모세혈관이 막 이렇게 막 감싸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모세혈관과 이 세뇨관 사이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내려가는 길에는 재흡수가 일어나는데요. 내가 오줌으로 빼내기 싫은 거를 다시 내 몸 안으로 흡수하는 게 재흡수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재흡수할지 한번 볼까요? 자, 원료에는요. 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노폐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내가 버리고 싶은 건 뭐냐면 노폐물이에요. 선생님이 버리고 싶은 건 노폐물인데 포도당이랑 아미노산은 내가 음식을 먹어서 세포호흡에 사용할 영양소를 얻기 위해 가지고 포도당, 아미노산까지 힘들게 여러 가지 소화효소를 거쳐 가지고 쪼개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버리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포도당이랑 아미노산은요, 다시 흡수해 줘야 돼요. 포도당과 아미노산은요, 100% 재흡수를 합니다. 즉, 오줌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다 모세혈관으로 가져간다는 소리예요. 자, 그렇다면 오줌에는 포도당이 검출되면 안 되겠네요? 맞아요. 오줌에는요, 포도당이 없고요. 아미노산도 전혀 없어요. 만약에 오줌에서 포도당이 검출된다라고 하면요, 그건 병입니다. 자, 오줌에서 포도당이 검출되는 병은요, 당뇨병이라고 불러요. 포도당이 있어요. 오줌에. 그런 병입니다. 당뇨병.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포도당이랑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가 되더라.
자, 두 번째. 무기염류도요, 우리가 영양소로서 구실을 했기 때문에 얘도 없으면 안 되거든요. 무기염류도 재흡수를 하는데요. 무기염류는 필요한 만큼만 재흡수를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게 물이기 때문에 물도 대부분 재흡수를 해요. 한 99% 정도? 자, 지금 우리 몸을 돌고 있는 피는요, 콩팥 동맥을 거쳐서 사구체를 지난 다음에 다시 콩팥 정맥으로 나가거든요. 요렇게 지나가는 요 혈액에서요, 물이 다 빠져나오고 이 물을 그대로 오줌으로 빼낸다면 우리 몸속에는 물이 남아있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물의 대부분은 다 재흡수하고 오줌으로 나가는 양은 아주 소량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 오줌 속에 남아있는 거는 물과 노폐물, 요소가 남아있겠죠. 이 상태에서 교과서에 보시면 다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세뇨관을 탈게요. 위쪽으로 올라올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제 반대의 일이 일어나요. 모세혈관에서요. 세뇨관 쪽으로 뭔가를 분비합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분비라고 불러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분비할까요? 무엇을 분비하냐면요. 아까 사구체를 통해서 노폐물들이 다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요소. 요소를 100%다 빠져나가게 할 수는 없겠죠. 이런 노폐물들을요, 다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막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요소, 즉 노폐물을 분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비 과정까지 거치고 난 오줌은요, 이제 물 일부가 있고 요소가 아주 많이 응축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색깔이 노란 거예요. 자, 그럼 이 만들어진 오줌은요, 세뇨관을 타고 가다가 집합관에서 모이고요. 결국에 콩팥 가운데 콩팥 깔때기쯤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오줌관으로 다 모이죠. 모든 집합관이 콩팥 깔때기를 거쳐서 오줌관으로 모이게 되면요. 이제 방광에서 일시 저장이 되었다가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설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오줌을 만드는 과정 세 가지예요. 그러면 교과서로 한번 밑줄 치면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교과서는 184쪽을 펼쳐주세요. 자, 184쪽을 보면요. 밑줄 칠 때 너무너무 많아요. 자, 먼저 봅시다. 첫 번째 오줌의 생성 과정은 여과인데요. 여과가 왜 일어나느냐? 일단 사구체라는 것 자체가 모세혈관이 뭉쳐있는 구조인데요. 압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압력차로 인해서 포도당, 요소 등 크기가 작은 물질들이요. 물과 함께 사구체에서 봄원주머니로 여과됩니다. 자, 여과가 오줌을 만드는 첫 번째 과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이요. 혈구, 적혈구, 백혈구 이런 혈구나 단백질과 같이 크기가 큰 물질은 사구체를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재흡수와 분비 과정 남아있죠. 자, 재흡수 볼게요. 일단 세뇨관은요, 그 주위에 모세혈관이 상당히 얽혀 있거든요. 그 사이에서 물질의 교환이 일어나요. 재흡수나 분비를 통해서요. 자, 먼저요. 포도당이랑 아미노산, 물 이런 거는 우리한테 너무 소중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은요. 세뇨관을 지나는 동안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됩니다. 두 번째 오줌을 만드는 과정 재흡수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번엔 반대로 사구체, 아까 사구체에서 미처 여과되지 못했던 노폐물들은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분비가 됩니다. 이때 이 노폐물은 요소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줌으로 배설된다. 이게 오줌을 만드는 세 가지 과정입니다. 자, 그럼 185쪽에 한번 볼게요. 185쪽을 보시면요. 지금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을 모식도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모식도로 나타낸 것이다 라는 건 그림이나 간단한 이런 도형 같은 걸로 간단하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이 부분이 사구체고요. 여기로 쭉 가다가 빠져나가면은 콩팥 정맥으로 이어지겠네요. 자, 그리고요. 이쪽이 봄원 주머니고 연결되어 있는 거는 세뇨관입니다. 자, 그럼
요 상태에서요. 첫 번째 화살표는 오줌을 만드는 어떤 과정이냐면요. 여과의 과정이고요. 두 번째 화살표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가는 재흡수의 과정. 세 번째는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가는 분비의 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콩팥 동맥에서는요, 혈액에 적혈구도 있고, 요소도 있고, 물도 있고, 포도당도 있고, 단백질도 있네요. 그러면 여과의 과정을 거친 이 처음의 여과액, 즉, 원료에는요, 무엇이 있냐면, 일단 적혈구는 들어올 수 없겠죠.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과될 수 없어요. 그러면 요소는 여과될 수 있고요. 물도 여과될 수 있습니다. 포도당도 여과될 수 있죠. 단백질은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과될 수 없어요. 단백질이 아니고 아미노산은 여과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재흡수의 과정을 거치면요. 소중한 포도당과 물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건요. 물과 요소만 남아있을 거예요. 물이 100% 재흡수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도 좀 남아있습니다. 그럼 분비 과정에서 요소가 더 들어오게 되죠. 그럼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오줌에는 이제 요소와 물만 남아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185쪽에 스스로 점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85쪽 스스로 점검 한번 같이 볼게요. 1번. 단백질이 분해될 때 생기는 암모니아는요,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의 형태로 바뀐 다음에 콩팥에서 걸러져서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오줌은요, 네프론에서 여과, 그리고 재흡수, 분비의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오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창의적 사고력 보겠습니다. 창의적 사고력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름철에 수박을 많이 먹으면 오줌의 양이 늘고요, 땀을 많이 흘리면 오줌의 양이 줄어든대요. 이거 왜 그럴까요? 배설은 무슨 기능이 있을까요? 이걸 물어보는 건데요. 수박은요, 대부분이 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물을 많이 먹으면요, 오줌의 양은 늘어나요. 근데 물을 많이 안 먹고 땀을 흘렸다는 거는 우리 몸에 물이 없다는 거죠? 우리 몸에 물이 많이 없으면요, 오줌의 양이 적어져요. 자, 우리 몸에서 항상 필요한 일정 양의 물이 있거든요. 이 물을요, 우리가 꼭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이상만큼 물을 먹었으면요, 오줌으로 더 많이 배출을 하고요. 내 몸에 물이 적다면 오줌으로 최대한 조금만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설의 기능은 뭐냐면요, 우리 몸 안에 체내 수분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체내 수분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자,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되게 짠 음식을 먹으면요. 생각보다 오줌 많이 안 싸거든요. 그리고 몸이 붓기 시작해요. 우리 몸에 보유하고 있는 물이 많다는 소린데요. 자, 수분량을 조절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몸의 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농도를 조절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삼투압을 조절한다는 말과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몸이 일정한 농도가 되도록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짠 음식을 먹으면 몸이 부으니까 조금 우리가 소금을 덜 먹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배설의 과정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뭘 배울 거냐면요, 이제 함께하는 기관계, 소화, 순환, 호흡, 배설해가지고 한번 쫙 선생님이 훑어줄 거예요. 소수노배 한번 훑어줄 거고요. 너희들은 숙제로 뭐 풀어오시면 되겠냐면요. 189쪽 있죠. 중단원 점검이랑요. 191쪽까지 풀어오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 마지막 진도 나가고 그 다음에 191쪽까지 선생님이 그 앞에서 우리 답 안 맞췄던 것까지 해가지고요. 쫙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들 랑빠!